금융 무지 지옥이다. 저축으로 재산 불리는 시기가 끝났다. 호모 투자쿠스 시대다. 이런 말을 신조어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저축으로 재산을 불리는 시기는 언제든지 유효했습니다. 저축이 가장 안전하고 저축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축만이 수익률이 100% 200%라는 이야기입니다. 함부로 돈 굴려가지고 뭔가를 할 생각보다는 안전하게 내 재산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를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됩니다. 부자들도 투자해가지고 수익률 못 높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자산을 늘린다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잘 살피고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죠. 많이 갖추고 싶습니다. 바람입니다. 희망사항입니다. 하지만 바라는 것과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걸 혼동해서 내가 무조건 더 가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4년을 저금하면 원금이 2배가 늘어나던 시대는 과거에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축이 이제 그럼 의미가 없다? 아니라는 겁니다. 청년들이 주식을 하고 코인 투자를 한 게 저축으로 돈을 불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실제로 어떻습니까? 2030들에게 파산과 개인회생을 몰고 왔다라는 겁니다. 뭘 알고 투자해야 되는데 아는 건 쥐뿔도 없으면서 욕심만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탐욕에 찌들어가지고 금방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탓에 저렇게 된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개막장이죠, 개막장.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게 쥐뿔도 없는데 그냥 돈만 많이 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무리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세상에 사는 게 쉽더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탓에 이제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겁니다. 앞으로도 아마 영끌하고 비토하고 망가지는 이들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그들이 대한민국에 아마 교훈이 될 겁니다. 교훈이. 앞으로는요. 함부로 투자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투자 욕심 부렸다가는 인생이 끝장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로 쉬운 얘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그 사모펀드, 홍콩 주가 연계증권 ELS. 이것 때문에 2024년 1월에서 4월까지인가요? 5월까지인가요? 아마 손실이 엄청나게 많을 거다라고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이제 함부로 금융권에서 은행 창구에서 이게 돈 된다라고 여기에 들어가세요 라고 얘기하면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 잘못 믿었다가는 인생이 끝장난다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이 지경까지 빠졌나요? 욕심 부려서, 탐욕 부려서 이렇게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응답하라 1988에서는 이제 성동일이 이제 저축 은행 금리를 15%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뭡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저축으로 돈을 불리는 게 가능했죠. 지금은 좀 많이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저축을 해야 됩니다. 저축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1979년 이럴 때는 4년만 돈 집어넣으면 원금의 2배를 불릴 수 있었죠. 저것만 해도 집도 차도 살 수 있던 시대가 1990년대까지 유지가 됐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서는 이자가 2%대 이렇게 떨어졌다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축하지 않고 투자에 나섰다라고 하는데 현실은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제 카드 남발해서 카드로 소비를 진작시켜가지고 빚더미로 이제 대한민국의 자산을 이제 늘린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죠. 참 아이러니한 거는 정치는 진보라고 얘기했던 김대중 시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폐악실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많다고 얘기했던 전두환, 노태우 때 실제로 경제적인 부분으로는 되게 안락했다라는 겁니다.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경제적인 부분도 아니면 정치적인 부분도 다 실종이 돼서 엉망이죠. 더욱더 각자 도생이 심해진 게 지금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2019년하고 2022년하고 비교해서 불과 몇 년 차이 나지도 않는데 이렇게 보니까 뭡니까? 2030 20대와 20대 미만의 투자자들이 되게 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20대와 20대 미만에서 상당수가 연끌하고 비투하고 망가진 이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에서 무리하게 망가지고 힘들어진 이들이 20대와 20대 미만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충격과 혼란과 놀랄 일들이 생길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인과 주식에 빠져서 쉽게 돈 벌 거라고 금방 돈을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20대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들은 영원히 빚만 갚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눈만 뜨면 빚 갚는 그런 엄청난 일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씁쓸한 얘기입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득권들이 20대와 10대들에게 저렇게 무리한 욕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엄청난 일들이 아마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겠나?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참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도 어렵더라. 너무도 충격적이더라. 라고 한다 할지라도 저축에 대한 의미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축만큼 소중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저축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살 궁리를 하고 애쓰고 지내는 게 가장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삶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만만하게 뭔가를 바라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만만하게 생각하고 바라고 욕심 부리고 이러면서 삶이 점점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어려운데 너무 쉽게 너무 만만하게 뭔가를 예상하고 기대하고 바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바라고 금방 뭐가 될 것처럼 착각하면서 투기하면 그 대가는 자기 자신이 진다라는 겁니다. 사는 게 꽤 무섭다라는 걸, 꽤 살벌하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에 금방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삶이 다시 괜찮아질 것처럼 착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너무 소홀하게 금방 뭔가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은데요. 그들이 생각한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축을 통해서 재산을 늘리는 건 언제든 유효했다. 금리가 높든 낮든 저축만큼 안전한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